안녕하십니까. 우리 월요 바둑 강좌 시간입니다. 바둑 기초 공부 6번째 시간인데, 지금까지 우리 잠깐 얘기한 것들을 잘 마음에 담아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습하시고 그걸 실전에서 써먹어야 돼요. 실전에 써먹기 전에 자기가 실제 바둑판에 배운 거를 놔 보셔야 됩니다. 놔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실전 쓰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그렇게 기초를 단단히 해 나가다 보면은 뭐 바둑 잘 든 사람도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얕보거나 깔볼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뭐 쩔쩔맬 필요가 없어요. 죽어도 바둑이 죽는 거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그러니까 왜 바둑 버릇이 나쁜 사람들, 승부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냥 뭔가 살아가면서 쌓인 게 있거나 성격에 결함이 있거나 그래서 그 바둑을 아주 잘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매너가 안 좋은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런 바둑은 아예 두면 안 되고 처음부터 잘못 배운 겁니다. 바둑만이 아니고 살아가는 일반 모든 상식이 기준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기준이 뭐 절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상식이 바로 법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 우리가 매우 약하단 말이에요. 당장 눈앞에 앞날이 걱정이 돼서 딴 사람보다 좀 낫게 하려고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그래서 그동안 한 거 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을 지으려면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더 좀 큰데, 더 좀 급한데, 더 좀,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수, 딴 사람 손 따라 두면 진다고 하기 때문에 후수를 두기보다는 먼저, 선수. 상대방이 내가 둔 돌을 피할 수 없이 따라 둬야만 하도록 하는 그런 수만 둘 수 있다면 최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이제 끝내기 단계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 바둑이 금방 뒤집어지고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조금 당장 눈앞에 손에 배고 눈앞이 캄캄해져도 손을 빼버리고 역습해서 나가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자쟁선이라는 바둑 격언도 있습니다. 내 돌을 죽여서라도 손해를 봐서라도 선수를 잡아라 이거예요. 물론 무조건 선수권 행사가 늘 좋다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경우는 특수한데 내 걸 단단하게 해놓고 2보 전진으로 해서 1보 후퇴한다는 요거. 그러니까 바둑은 수법 자체도 중요한데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그 다음 작전. 물론 그게 또 다 실력에 뒤따르는 것들이겠지만 배심이 있어야 돼요. 배심. 근데 사람이 어떤 상대방한테 한 번 지고 두 번 지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이건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오청원이가 1933년 또는 39년부터 56년까지 숨에 가까운 동안 치수 고치는 10번기, 그냥 10번기 아니에요. 치수 고치기 10번기는 오청원 시대로 끝나서 그 이후는 없습니다. 하질 않아요. 그땐 그냥 뭐 타이틀 제도 해가지고 다 돈벌이로 귀착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고 또 이런 돈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또 바뀌었어요. 아무튼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거기서 패배한 사람은 그냥 나락으로 끝장 나는 거예요. 삭가다 A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타이틀을 많이 땄는데 근데 오청원한테는 그 길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총 39국이 전해오는데 25승 14패인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세돌이가 싸움도 강하고 이런데 이창호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멋진 고백이고 진실이고 그래서 승부의 세계가 참 냉혹하고 두렵죠. 근데 사람이 죽습니까? 바둑이 죽지. 배우는 자세니까 그 특히 서봉수 구단 같은 경우는 조은현한테 동갑쟁이한테 무수히 깨지고도 빨아당긴 거야. 그러니까 조은현 만나가지고 바둑이 늘었다는 거죠. 그럼 조은현은 어떻게 늘었겠는가? 혼자 됐겠어요? 다 그게 나름대로 피나는 연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세고의 겐사코라든가 후지사와 슈코라든가 그런 걸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아주 대결자들인 닭개미와 마사키,
고바야시 쇼이치, 조치훈, 갓토마사오 이런 쟁쟁한 사람들과 뭐 호용호제하면서 풍미했던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쟁쟁한 강자들이 많은 데서 그냥 길을 못 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안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 다 그렇게 형세를 내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무엇이 급하냐 내 집이 지금 몇 집쯤 되는가 초반 포석부터 말뚝을 잘 박으라고 했잖아요. 귀를 먼저 선점한다면 변으로 벌린다. 집 차지한 다음에 중앙을 이제 대충 하면서 이제 중반 싸움을 이 한복판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선, 2선, 1선 하면서 끝내기로 종반을 마무리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죽었냐 살았냐는 사활. 사활을 실존에 있는 것들을 응용해서 만든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묘수풀이 그렇게 말하죠. 일본에서는 뭐 힐기라고 하고 나라마다 그 명칭이 조금 다른데 요 지금 오청원 선생도 묘수풀이를 여러 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묘수풀이를 만들었다고 해서 바둑이 강자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쪽에 마음을 주고 은사를 주면은 얼마든지 묘수풀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청원 같은 최고 인류들이 만든 묘수풀이가 있고 그냥 그런 쪽으로 이제 접었지만 은사가 있어서 재밌는 묘수풀이를 만드는 수가 있는데 옛날에 그 바둑 도장마다 그 묘수풀이 비결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프로를 지향하고 또 도장 가문의 대결 가운데 있는데 자기네들의 비수를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문화생들한테만 소개했을까? 이 묘수풀이 속에 이게 바둑 전체에 대한 안목이 있고 죽고 사는 것부터 해서 행마, 형세판, 그다음 정석 이런 모든 것들이 압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묘수풀이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냥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있고 실전에 있는 것들을 응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오청원 선생이랑 뇌월 헌작 세고의 겐사코 스승이랑 만든 수군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수군사전 총 1000문제인데 제1권 상에 있는 것의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요 백도를 끊어서 요거 어떻게 한번 분리시켜봐라. 그러니까 요거를 잡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이것쯤 하면서 딱 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이제 막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나가도 막히잖아요. 요거 한 점은 먹을지 모르지만 이건 뭡니까? 이쪽이 다 빵꾸가 나고 다 이거는 뭐 이거는 실패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건 뭐 그러면 아예 이렇게 밀어보면 만약에 이때 이렇게 받으면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모양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나가잖아요. 맞고 나가잖아요. 요게 자기께 도움이 되는 걸 이거 딱 눈으로 보고 이걸 한눈에 딱 간파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끊어지나. 모양을 봐야 돼, 모양. 그래서 이렇게 날일자잖아요. 여기 그렇죠? 한문으로 날일자는 건너붙이려는 거예요. 아이고. 날일자는 건너붙여라. 아이고. 요거. 그럼 요걸 지금 날일자를 이렇게 한 칸 지나서 이렇게 하는 걸 한 칸 건너서 여기에 붙인다는 거예요. 건너붙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요거 자기 거 연결시키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일단 또 연결 못 시키게 흙이 끊지요. 그 다음 요거 끊어놓은 요 한 점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요거. 예? 요거.
요거 한 점을, 예? 요거 한 점을 어떻게 잡아요, 이걸요? 이걸 잡으려고 요렇게 놓으면은, 아이고. 요렇게 놓으면은, 아이고, 왜 이러죠? 제가 너무나 이렇게 했는데, 다시, 예.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그럼 요걸 요렇게 잡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다리 치면은, 이렇게 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이게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다리 치면 일단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연결되는 게 생기고 이쪽으로 연결되는 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최선할 수밖에 없는데 딱 하니까 이게 끝났잖아요. 죽었어요. 백이 끊어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요 건너붙이는 요 맥, 이런 걸 맥이다, 급소다, 행마다 하는, 그러니까 이건 이미 두 집을 날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두 집이 날 수 있으면 이렇게 뭐 건너붙이는 헛수를 둘 필요가 없겠죠. 요게 연결시키면 다 살 가능성이 많으니까 분리시켜서 공격하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끊는 거예요. 상대방 도를 끊고 나도 끊기지만 내 거는 연결된다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상대방을 끊어놓고 끊어놓은 자기가 죽으면 그건 끊으나 마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게 지금 오청원 선생이 진 수군사전의 첫 번째 문제예요.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문제. 이거 역시 이 백을 두 개를 분리시키면 둘 다 떨어진 두 집 못 나니까 죽겠죠. 자관. 둘 다 죽거나 한쪽이 죽거나 하겠죠. 이것도 딱 봤을 때 묘수가 딱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무식하게 이렇게 나가면은, 아이고. 지금 흙이 이제 먼저 들어온 거니까요. 흙이. 이렇게 두면, 아이고. 그러면은, 에? 백이 이렇게 둡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요렇게 해요? 아이고. 색깔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백이 이렇게 합니까? 그럼 요거 아다리 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변에서 쭈르륵 된 게 7개면 주변에 상관이 없이 살아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여기는 여기 떨어진 두 집에 4개 쭉 일렬로 되어 있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집이 눈이 4개 있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면 흙이 먼저 둬도 아참 요거 한쪽은 막혀 있을 때 그러니까 막혀 있지 않을 때는 이게 8개 있으면 치고 제쳐도 살아요. 7개 있을 때는 흙이 백이 지금 이 경우 백이 먼저 여기를 놔야 돼요. 여기를 먼저 백이 놓는 게 중요해요. 요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일 때는 먼저 놔야 돼요. 요거까지 해서 이게 8개가 됐을 때는 손을 빼도 돼요. 백이. 지금 요 경우 백이 요거 젖힌 게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게 흙이 양쪽에 막아놔도 젖히고 젖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그냥 상식에 속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건 안 돼요. 이건 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럼
조금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예? 요거, 예?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요. 요렇게 하면, 이것도 나가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거 살아버리잖아요. 안 돼요. 어떤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이제 답을 보지 말고 이 모양 꼴을 봐야죠. 행마법이에요. 사활은 행마의 딱 감각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부단히 노력해서 감각을 길러야 되고 바둑을 그냥 적당히 휙휙휙 속기로 둔다고 해서 그냥 네 개 바둑이나 하고 꽁수나 배워가지고 그거는 변적스러운 바둑이에요. 바둑 모르는 게 차라리 나요. 요런 데서 급소가 요 자리에요. 요거. 예? 요거. 그럼 이거 일단 요걸 막을 것 아닙니까? 이때 두 번째 급소가 요게 감각이에요. 요게. 일로 끊으면 이어지고 요거 하면은 이렇게 되고. 예? 요거. 요렇게 하면 이거 끊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예? 어떻게 됩니까? 저건 이게 안 돼요, 잘. 이거 맥점에 대한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여기를 딱 붙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요게 중요해요. 요게요.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이렇게 둔 건데요.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게 사활 문제랑 행마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처음에 이렇게 흙이 이렇게 났다. 그럼 여기 일단 안정을 취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떨어진 두 집이라고 둘러싼 자기 집은 안 보이지만 확실한 거예요. 백도 이렇게 되면 벌써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쪽에서 봐도 사선에 있는 건 도망치기가 쉬워요. 도망치기 쉬운 건 삼선에 이렇게 집 내서 뿌리를 떨어진 두 집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찰로서 집을 얻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공중의 발전석은 적은 단점이 있어요. 이게 한 줄 차이인데 그래요. 자, 지금 흙은 딱 짭짤하게 일어나서 실리가 보이지만 위로 나가려면 굉장히 좀 삼선 아래 깔려있는 답답함이 있는데 사선은 삼삼은 빵꾸가 나 있지만 좀 시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 따라, 즉 바둑두는 자기 어떤 버릇 따라서 두면 돼요. 또 상황에 따라 다르고 상대방에 따라 다르고 형세에 따라 다르고 이런 아주 임기응변이 강해야 돼요. 고정 가려면 딱 메인 사람은 어느 초급 단계는 조금 재미느끼고 승부를 볼지 모르지만 변화무쌍한 강자를 만나면 완전히 100점 100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활 문제랑 바둑알을 놓고 연결시키는 행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딱 놓으면 이렇게 삼선이고 이건 사선 났잖아요. 그 다음 나는 그러면 사선, 삼선으로 옆에 벌렸잖아요. 서로 마주보는 것이 중요할 때 중간에 벌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걸칠 수도 있어요. 걸쳤을 때 내 쪽으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하는 걸 보고 협공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사활을 놓고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과 돌이 부딪힐 때 행마법이 바로 그게 정석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공격으로 수비로 지금 이렇게 딱 도실 때 머릿속으로 이렇게 두면 저렇게 두고 저렇게 해서 그 일단락이 그 부분이 맞힐 때는 내 집이 내 형세가 상대방 약점이 내 약점이 어떠냐고 이게 주변 정세랑 어떻게 차이 나는가 하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
그러니까 하수는 바로 그 다음 수보기도 안 보이는데 고수가 될수록 중요한 때 5수, 10수, 어떤 이제 그 돌이 가는 길을 알면 30수, 50수까지도 충분히 내다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초반에 이렇게 많은 걸 내다볼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 바둑이 강력한 게 이렇게 벌써 초반에 전체에 대한 집수가 나오는 거예요. 다 알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런 집수를 계산해서 앞으로 그다음 돌을 놓는 곳이 점점 빤해져요. 판이 점점 포석이 진행함에 따라서 놓는 자리가 집차지할 곳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가상해서 짧은 시간에 사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휙 해가지고 대략 몇 집이다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대략이에요. 인공지능 바둑이 바둑에 신이 있다면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바둑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데 갈수록 이제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겠죠. 초반에 팍팍 해서 프로를 2점 석점까지 야 이거 프로들이 9점 깔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한계만이 봉착해 있어요. 지금 석점 접기가 프로에 따라서 넉 점까지 접히는 사람이 있지만 2점 가지고도 아직 승률은 사람이 낮겠지만 버티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 어떤 그 컴퓨터 공학이나 기술에 대해서 좀 감각이 있기도 하고 또는 컴퓨터 인공지능 수법을 깨달아서 자기가 이걸 교묘하게 기술로 역용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작 바둑 실력이라고 말하긴 뭐하고 인공지능의 수법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방어하는 사람이 아주 소수, 극소수가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2점으로 인공지능을 제압했다고 해서 4점 인공지능한테 접픽을 쩔쩔 매는 사람한테 2점 가지고 인공지능 상대하는 사람이 늘 이기냐면 그렇진 않아요. 인공지능한테 넉 점 깔리는 사람한테 펑펑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은 상대성이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승부에 집착하려면 뭐 프로로 나가야죠. 그래서 옛날에 일본 프로 바둑 이틀거리에서 그거 승부를 이틀 하고 나면 이매봉 같은 사람 말이 5kg이 빠진다는 거예요. 보통 뭐 2kg, 3kg는 빠지는. 그러니까 바둑 두는 사람 중에 몸이 뚱뚱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건 이제 체질이 뚱뚱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낙천적인 것 같은데 오청훈 선생도 아주 원래 몸이 그냥 빼빼하기 때문에 50kg가 안 나가잖아요. 몸이 빼빼한 상태예요. 슈샤이 수제 명인 같은 경우도 키도 작고 아주 빼빼한 분 하네요. 뚱뚱한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뚱뚱한 사람이 성적이 안 나요. 바둑은 참 굉장히 심오한 경기예요. 그래서 이제 싼 바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억지로 이제 공격하려면 이쪽을 일단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이게 또 좀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2칸 내지 3칸 이렇게 해서 내게 안전해야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어. 이게 행마가 좋아야 돼. 행마가. 당장 성급하게 공격한다고 넓은 곳이 되지 않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공격하고 싶으면 멀찌감치 동쪽을 치면서 서쪽을 염두에 두는 수법이 있는 거예요. 예? 노골적으로. 이건 멀리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하수는 이게 보이지 않고 여기만 보여요. 하수는. 고수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쪽 부분에 조금 불리했어도 이게 불리한 만큼 상대방이 주력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빵꾸나는 것이 힘이 모자라는 것이 또는 내 쪽이 강화된 것이 반드시 있어요. 특수한 경우 안에 그것은 대등한 사람끼리 둘 때는 꼭 그렇습니다. 바둑은 그래서 상대성이 있어요. 이렇게 알고 바둑을 두는 거예요. 아무튼 묘수풀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 더 볼까요? 네. 여기 하변에 요 백을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흙이 어떻게 하면 요 백에서 살을 수 있는가요? 이거? 어떻게 살죠?
흙이 이렇게 두면 끊어지잖아요. 이것도 안 돼. 그러면 흙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죠? 이걸로 끊어주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끊어지고, 예? 이거 먹으면 이렇게 끊어지고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딱 모양의 맥점 봐서 사화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글쎄, 이렇게 놔도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벌써 놓을 곳이 빤하네. 이걸 단수로 몰 수도 없고 끊어지니까 이렇게. 그럼 요거밖에 없잖아요. 천상. 그럼 이제 이거 끊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놓고 요렇게 하면 요거. 이거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따내면 되니까. 따내지 않더라도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세 개가 된 걸 호랑이 잎, 그래서 호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딱 되면 흙은 자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는 요런 감각을, 이건 바둑을 많이 둬보되 건성으로 두지 말고 반드시 복기를 다시 되짚어서 자기가 둔 걸 기록했다가 복습하면서 최선의 수가 어떤 것이었는가. 내가 이겼어도 상대방이 못 둬서 내가 이긴 거지. 바둑은 잘 둬가지고 이기면 명국이라고 그래요. 서로 잘 뒀는데 큰 악수도 없고 최선을 아주 멋지게 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질 때 그런 걸 명국이라고 해요. 명국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기가 어려워요. 피차 고수해야 되고 그 당시 둘 다 상태가 아주 최고로 좋은 상태라 해야 돼요. 명국스러운 건 덜어 있는데 명국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바둑 수법도 수법이지만 그 당시 몸과 마음의 상태가 아주 준비된 사람들이고 보통 날 그런 태세를 견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명국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이게 그러니까 오청원의 수군사전이에요. 예. 오늘은 아무튼 알아봤고 제가 포속에서 몇 개 이제 두어드리겠습니다. 소목, 화점, 소목. 자, 흙이 덤을 6집 반을 줘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일단 굳힐 수 있으면 먼저 굳히는 거 좋아요. 이렇게 날일자 고치는 건 굉장히 견실해요. 10집 정도 되죠. 조금 세요. 자, 그럼 이쪽은 흙의 세력권이지만 나도 여기 소목에서 굳힐 수 있으니까 굳힌다고 해도 보세요. 이거 굳히면 개가가 어떻게 되죠? 백이석집 리드로 나오잖아요. 예? 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두지 않고 남의 집이 커 보인다고 중간을 딱 이렇게 갈라치면은 어떻게 되나? 흙이 12집을 리드해요. 이거 12집은 현찰은 아니고 지금 여기 굳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상대방이 큰 곳이 나에게도 큰 것이다. 상대방이 큰 곳을 빼뜨리면 나에겐 급한 곳이다. 여기 이렇게 높이 걸치기도 하고 낮게 걸치기도 하죠. 낮게 걸치면은 삼선에 걸치는 건 빨랑대고 근거를 터무니를 마련해야 되겠다. 높이 하는 거랑 상대방에게 집을 주더라도 주변 상황에 따라서 가볍게 사선이니까 그렇게 공격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면 형세가 어떻게 돼요? 12집에서 그냥 요거만 있고 아직 여기는 지금 접전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마늘모를 붙인다는 거예요. 2대1의 싸움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일단 요게 강하니까 두 칸 띄면 이렇게 건너붙이니까 이렇게 하고 2립 3선에서 하나, 그 다음 4선에서 이렇게 두 개를 세웠으면 하나, 둘, 세 칸 해서 네 번째 두는 거예요. 자, 이러면 개가 어떻게 돼요? 2집. 아니, 여기 흙집이 더 생겼는데 여기 100집이 생겼잖아요. 요 감각을 키우세요. 그러니까 18구 바둑들은 당장 이제 눈에
감각이 이게 뭐 이거 집이라고 보이고 집이라고 보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화점은 급하지가 않아요. 지금 요건 근거가 돼 있죠. 이거 두 군데 급하지 않고 요건 지금 두고 싶잖아요. 요쪽을 선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 강한 곳에는 원래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걸 가려고 하냐면 상대방이 만에 하나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예? 이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그걸 방지하려고 요렇게, 예? 요렇게 두기도 이제 한다 이겁니다. 예? 나는 이쪽으로 한번, 아이고. 여기 하니까 이쪽으로 1립, 3선의 1립에서 2전을 아주 18급 바닥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 똑같이 이렇게 또 하나 둘 셋 양쪽에 똑같은 모습 하면 일로 쳐들어가면 궁색해서 이렇게 막을 때 3선과 4선을 어울리면 이렇게 요쪽이 되면 여기 빵꾸가 너무 길고 요쪽이 되면 이쪽이 또 빵꾸 나니까 여기 두 줄 여기 세 줄에서 이렇게 이쪽은 하나니까 두 줄, 이쪽은 단단하니까 세 줄. 이렇게 모양 있게, 맵시 있게 바둑을 두는 감각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이 이렇게 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집 짓기 쉽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이쪽으로 뿌리를 향하니까 이에 대한 압박이 있고, 이쪽은 세력이 크니까 이게 조금 추운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걸 공격해서 안정치하고, 이쪽이 세니까 간접으로 막아내면서 또 3선만 있으면 뭐하니까 4선 날일자에서 한 줄, 두 줄 딱 했을 때, 예? 이렇게 이쪽 가는 것보다 이쪽이 더 좋죠. 이렇게 1, 2, 2전 딱. 자, 지금 이렇게 걔가 어떻게, 예, 흑이 20집 이긴다 하잖아요. 그렇죠? 흑이 20집 이긴다. 근데 여기 100의 요거는 계산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요거 계산이 안 돼 있고 또 이건 조금 아직 약하니까 집을 석집밖에 쳐주진 않았어요. 그다음 이건 집을 요거 두 개는 뭐 확정가에 가까운데 여기 3, 3의 맛이 있어요. 이것도 그렇죠? 보십시오. 이거 여기 3, 3 쳐들어갈 수 있고 이것도 역시 3, 3이나 이런 게 붙이는 맛이 있고 이것도 역시 허점은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쪽 쳐들어갈 수 있고 이쪽 쳐들어가기 위해서 뭐 여기 뭐 어떻게 또는 뭐 붙임수라든가 이것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견실해요. 이것도 상대방이 여기 뭐 붙이는 이런 공격 허점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딱 붙여서 여기 하나 둘 석줄이기 때문에 끊어지는 공격점이 있고, 여기 침투해가지고 또 이제 깎아먹는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어울린 바둑이에요. 그럼 이제 뭐, 그 다음 둘레면 이제 뭐, 이렇게 바짝 다가서는 게 최선의 술 거예요. 만약에 이때 백이 딴 데 어디 이제 뒀다고 치고 흑이 여기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게 공중에 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굉장히 급한 자리예요. 이러면 이제 이 개가 어떻게 돼요? 18집으로 줄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여기 이거랑 똑같이 딱하니 이렇게 두는 거예요. 아니 더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집이 줄었잖아요. 이게 강해지고 확정가가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점이 이런 걸 딱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인공지능 바둑을 보면서 이런 거를 훈련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실전에서 많이 해본 가락이 있어야 되고 자기 스타일, 자기 줏대 있는 바둑을 둘 수 있어야 되는, 이걸 잘하려면 묘수풀이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묘수풀이집이 옛날부터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가장 흔한 게 이제 현현, 기경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프로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삭가다가 맞는 것도 있고, 아까 말한 그 5,000원 거도 있고, 특히 발양론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맞는 거 아주 굉장히 좋고 난해한 거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관자보.
그런 것들을 다 풀어들 될 사람들이 완전히 숙제인데 답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모양의 감각, 행마, 어딜 딱 두니까 한 번에 그냥 그것이 끊어진다는 걸 연마하는 거예요. 연마를. 그걸 이제 실전에 그래서 묘수풀이를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 형세를 보는 훈련과 싸움 바둑을 해야 돼요. 속기를 해야 된다고요. 속기가 영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속기 바둑을 둘 줄 알아야 되고 한 수에 1시간, 10시간이고 장고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끈기,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요는 행마법, 돌을 하나 놓고 그 다음 연결시키는 행마법. 이런 모양 서로 돌과 돌이 막 서로 부딪혀 있는 때 어떻게 두는 게 효과 있는 돌이냐. 돌의 값어치를 최대로 발산할 수 있느냐. 내 거를 좋게 하고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내 거를 살리고 상대방을 죽이고 당장은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단단해가지고 이게 상대방 목을 조이는 점점 종반에 갈수록 위력을 발휘하는 두터운 바둑을 둘 것인가. 두터워 받쳐담시다가 현실을 챙기면서 나중에 그것을 극복하겠다. 그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 그렇게 바둑을 도나가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현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 한 다음에 포석부터 계속 이제 복습하고 복귀하고 그다음에 중반에 또 싸움에 대한 행마 연구하고 싸우는 법, 빨랑빨랑 두는 법, 대마 잡이 그런 걸 해야 돼. 그러니까 대마 킬러라고 하는 사람들 바둑을 잘 보면 대마를 잡기도 하지만 대마를 잡는 과정에 상대방이 움츠리니까 쪼꼬미, 조기이기. 대마를 잡으려고 하다가 되치고 역전패하는 것보다 조금씩 해서 상대방을 아주 그냥 완전히 녹다운시켜서 이기는 수법도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실전에서 활용하세요. 우리 월요 바둑 강좌들 이렇게 기초를 한번 하고 하나는 이제 5,000원 바둑이나 프로 바둑을 제가 이제 이렇게 실전에 있는 걸 통해서 또 간단한 기초들을 계속 설명하면서 눈여기를 해드리니까 복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